실가로 지르는 전개밖에 I don't want 나갑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기분 파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테슬라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려주시는 테슬라 최신 소식, 오늘은 정말 대박 뉴스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오늘 소식 들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드디어 나왔다. 모델 3 견인 패키지 북미 출시.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정말 드디어 모델 3용 견인 패키지를 북미에서 출시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다려왔던 소식인지 아시죠? 사실 이 견인 패키지는 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미에서는 계속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미 시장은 좀 특별하잖아요. 픽업트럭 문화도 있고 캠핑카 끌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미 모델 3 오너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드파티 히치를 사용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의 토어 모드 지원이 안 되고요. 다른 기능들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심지어 워런티까지 무효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답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됐어요. 테슬라에서 공식 견인 패키지를 출시했거든요. 이 패키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고강도 스틸로 만든 견인바가 있어요. 표준 2인치 리시버랑 7핀 커넥터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테슬라의 토어 모드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토어 모드가 뭐냐면 차량 뒤에 트레일러나 캠핑카 같은 걸 연결했을 때 차량의 주행 특성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모드거든요. 브레이킹 거리도 늘리고 가속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에는 트레일러 하네스도 풀 세트로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깐깐하게 만들었네요. 자, 그럼 이 견인 패키지로 얼마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모델 3는 최대 220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하면 998kg까지 견인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테슬라 모델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모델 Y, 모델 S, 모델 X는 3500파운드까지, 킬로그램으로는 1587kg까지 견인할 수 있어요. 모델 3과 좀 적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2200파운드면 작은 캠핑 트레일러나 보트 트레일러 정도는 충분히 끌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용도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견인을 실제로 하려면 2인치 히치랑 본인이 원하는 볼을 따로 구매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리시버는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두 개의 플라스틱 볼트로 고정된 패널 아래쪽에 숨어 있거든요. 다른 테슬라 모델들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용할 때만 꺼내면 되니까 외관상으로도 전혀 부담 없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1,300, 캐나다에서는 $1,765 달러예요.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테슬라 스토어나 테슬라 앱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고요. 주문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품들이 여러분 지역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로 직접 배송돼요. 그리고 거기서 설치해 주는 거죠. 배송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이 견인 패키지는 2024년 이후 모델인 모델 3 RWD랑 AWD에만 호환돼요. 퍼포먼스 모델은 안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뒤쪽 모터가 더 크기 때문이래요. 퍼포먼스 모델 오너분들은 좀 아쉬우시겠지만 그만큼 파워풀한 모터가 들어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토탈 패키지 가격에는 지역 테슬라 서비스 센터까지의 배송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토어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변경도 해줍니다. 설치 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일부 모델 3의 경우 추가 하네스 배선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까지 북미 모델 3 오너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기능인데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 없이도 가벼운 짐들을 견인할 수 있게 됐어요. 워런티도 유지하면서 토어 모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테슬라 공식 썬팅 서비스 XPEL과 파트너십. 자, 두 번째 소식도 정말 대박이에요. 테슬라가 XPEL이라는 자동차 썬팅 분야의 리딩 컴퍼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식 OEM 승인 썬팅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소식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차량에 썬팅을 하는 걸 승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썬팅을 했을 때 창문에 문제가 생기면 워런티 클레임을 거부하기도 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썬팅은 정말 필수잖아요. 특히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사생활 보호도 되고요. 근데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니까 오너들이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서비스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과도한 모터 힘이나 공장에서의 정렬 불량, 기타 작은 문제들로 인한 창문 크랙에 대해서는 썬팅이 되어 있어도 워런티 클레임을 거부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공식 파트너십까지 맺은 거예요. 이제 테슬라 앱에서 직접 썬팅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요. 다른 테슬라 액세서리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재미있는 건 구매는 XPEL 웹사이트에서 완료한다는 거예요. 테슬라 앱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프로모션하고 승인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있어요. XPEL을 직접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워런티를 받을 수 있거든요. XPEL에서는 모든 테슬라 차량용으로 두 가지 공식 썬팅을 제공해요. 사이버트럭까지 포함해서요. 프라임 XR와 프라임 XR 라인이에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XPL과 테슬라의 결합된 워런티가 정말 강력하다는 거예요. 만약 테슬라 차량 워런티 하에서 유리가 손상되면 썬팅 재설치 비용까지 커버해준다는 거죠. 추가 비용 없이 썬팅을 다시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대박이죠. 자, 그럼 두 제품의 스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프라임 XR는 프리미엄 옵션이에요. 적외선 열 차단이 무려 96%까지 가능해요. 자외선 차단은 유해한 자외선의 99%를 막아주고요. 눈부심 감소도 95%까지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듀얼 레이어 나노 세라믹 기술을 사용해요. 프라임 XR은 스탠다드 옵션인데 그래도 성능이 만만치 않아요. 적외선 열 차단이 85%까지 가능하고 자외선 차단은 동일하게 99%, 눈부심 감소도 95%예요. 이쪽은 싱글 레이어 나노 세라믹 기술을 써요. 차량용 썬팅의 장점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실내 온도를 낮춰줘요. 여름에 차 안이 찜통되는 거 막아주는 거죠. 둘째, 자외선을 차단해서 피부 보호도 되고 내장재가 바래는 것도 막아줘요. 셋째, 외부 광원으로부터의 눈부심을 줄여줘서 운전이 더 편해져요. 마지막으로 사생활 보호도 되고요. 주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XPL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여러분 지역의 설치업체로 연결해줘요.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설치업체에서 따로 결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온라인에서 다 결제가 끝났거든요. 설치 과정은 1일에서 2일 정도 걸려요. 썬팅이 유리에 완전히 안착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는 프레임리스 윈도우잖아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유리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썬팅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벗겨질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게 중요한 거죠. 아쉽게도 지금은 미국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XPL 파트너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식 설치업체를 찾을 수 있고요. 설치 날짜에 원하는 썬팅 농도나 퍼센트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앞유리 썬팅은 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XPL에서는 설치 당일에 지역 설치업체를 통해 추가 견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20 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테슬라 직원들 차량에 배포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테슬라는 업데이트 정보를 정말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인 상태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테슬라 코드에서 발견된 단서들과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정 기능들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해봤거든요. 와,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가득해요. 먼저 타이밍부터 알아볼까요? 지금 직원들 차량에 배포되기 시작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일반 고객들한테는 아직 몇 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테슬라 업데이트 패턴을 보면 직원 테스트 후에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일반 고객들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6월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2일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런칭될 예정이라서 이 업데이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잠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테슬라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록 AI 통합 마이너스 게임 체인저가 온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바로 그록 AI 통합이에요. 여러분 현재 테슬라 음성 명령 시스템 써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인 조작은 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 기대하는 그런 똑똑하고 대화형 어시스턴트와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록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게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개발한 정말 똑똑한 AI 어시스턴트예요. 이 친구는 단순히 명령어를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글러브 박스 열어라고 정확히 말해야 했다면 그록이 오면 앞에 있는 그 작은 서랍 좀 열어줄래? 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완전 혁신적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록은 차량 조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요. 날씨 정보나 주식 시세, 테슬라 다음 이벤트 일정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다는 거죠.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록이랑 대화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똑똑한 친구가 옆자리에 앉아서 온갖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록의 답변이 텍스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록 앱에서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운전 중에도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건 아마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시각적인 정보는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음성과 텍스트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 그록은 주로 백엔드 변경이라서 인텔 MCU가 탑재된 구형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큰 장점이죠? 실제로 이전 테슬라 업데이트에서 그록 관련 코드가 이미 발견되었거든요. UI 요소들이나 그록 앱에 있는 것처럼 성격 버튼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2025.20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곧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로보택시 관련 기능들. 자, 이제 로보택시 얘기를 해볼까요? 6월 12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런칭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예상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어요. 이 말은 곧 테슬라 앱의 로보택시 부분과 차량 내 인터페이스가 공개될 거라는 뜻이죠. 아직 앞뒤 스크린용 차량 내 인터페이스는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새로운 가상키 기능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두 가지 새로운 키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라이더 키인데 이건 내 차가 플립 모드일 때 다른 운전자들이 내 차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키예요. 로보택시로 운영할 때 필요한 기능이겠죠? 두 번째는 사전 배송 키라는 건데 이건 정말 재미있어요. 새 테슬라를 픽업할 때 차량을 열고 검사할 수는 있지만 시동은 걸 수 없게 하는 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딜러십에서 인력 없이도 고객이 자유롭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겠죠. 완전 미래적이에요. 트레일러 시각화 개선. 사이버트럭 리드 엔지니어인 웨스 모릴이 확인해준 소식인데요. 트레일러 시각화 기능이 곧 추가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차량이 트레일러를 정확하게 감지하긴 하지만 시각화에서는 그냥 추가 차량이나 트럭 정도로만 표시되었거든요. 이게 좀 아쉬웠는데 드디어 개선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 모릴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시각화에서 사이버트럭을 실제 사이버트럭 모양으로 렌더링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차량의 3D 모델을 사이버트럭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이버트럭을 감지했을 때만 특별한 사이버트럭 모델을 보여준다는 뜻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요. 사실 몇 년 전에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들을 시각화해서 실제 색깔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렌더링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각화를 더 단순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커스텀 랩 기능 확장. 사이버트럭에 먼저 출시된 정말 멋진 기능이 있어요. 바로 커스텀 랩 기능인데요. 테슬라 앱에서 자신만의 랩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차량 시각화에서도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나만의 랩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커스텀 번호판도 만들어서 시각화에 표시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개인 번호판을 만들거나 실제 번호판을 그대로 표시할 수도 있죠. 좋은 소식은 테슬라가 이 기능을 다른 모델들에도 곧 도입할 거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사이버트럭만의 전용 기능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린이 안전 기능 마이너스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 이제 정말 중요한 안전 기능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최근 유럽의 새로운 모델 3에서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 지원 기능을 런칭했어요. 이 기능은 캐빈 레이더를 사용해서 차량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는지 감지하는 거예요. 만약 혼자 남겨진 어린이가 감지되면 차량의 외부 표시 등이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리고 테슬라 앱으로 알림이 와요. 이게 정기적으로 반복돼서 운전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죠. 테슬라는 이 기능을 더 개선할 계획인데요. 어린이가 혼자 남겨진 걸 감지하면 자동으로 에어컨 시스템을 켜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에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이 기능이 2025.14 12 업데이트에서 특정 국가의 한 모델에만 추가된 이유는 테슬라가 오탐을 줄이기 위해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공개된 기능이라서 2025.20에 더 많은 지역이나 모델로 확장되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 스마트 카시트 관련 코드와 미리 보기 이미지들이 발견되었어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스마트 카시트와 차량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카시트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아이가 제대로 벨트를 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카시트에 아이가 너무 오래 있거나 벨트가 풀렸을 때 경고도 줄 수 있어요. 응급 차량 감지 개선. 테슬라가 최근에 오디오 데이터 처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전에는 카메라를 통해서만 응급 차량을 감지했는데 이제는 소리로도 감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응급 차량을 훨씬 빨리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앰뷸런스나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보통 차량이 보이기 전에 먼저 들리잖아요? 이 기능이 있으면 정말 안전성이 많이 향상될 것 같아요. 슈퍼차저 동적 가격 시스템. 테슬라가 일부 슈퍼차저에서 새로운 동적 가격 모델로 전환한다고 최근에 발표했어요. 기존에는 시간대별로 가격이 달랐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순간 충전하고 있는 차량 수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시간 사용량에 따라 충전을 시작할 때 가격이 결정되고 충전 중에는 가격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지불할지 미리 알 수 있죠. 재미있는 건 낮 시간에도 사용자가 적으면 더 저렴할 수 있고 밤에도 사용자가 많으면 더 비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더 공정해지고 슈퍼차저 혼잡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덜 붐비고 더 저렴한 근처 슈퍼차저로 분산될 테니까요. 테슬라가 이미 차량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줬는데요. 2025.20 업데이트에 구현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된 슈퍼차저 UI에는 가격 옆에 화살표가 있어서 과거 사용량 기준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지 낮은지 표시해줘요. 저가격 또는 고가격 라벨도 있어서 소비자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더 저렴한 충전소 찾기 버튼도 있어서 근처에 더 저렴하고 덜 붐비는 슈퍼차저들을 보여줄 거예요. 테슬라 앱도 최근 4.44 5 업데이트에서 이 새로운 충전 모델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기타 생활 편의 개선 사항들, 작지만 유용한 개선 사항들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세차 모드 개선인데요. 세차 중에 실수로 창문을 내렸을 때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거 정말 필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타이어 공기 보충 지원 기능도 나올 수 있어요.
블루투스 TPMS를 확인하면서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때 차량 내부 스피커나 외부 스피커를 통해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설정한 압력에 가까워지면 알려주는 거죠. 스팀 지원 부활 기대. 마지막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는 기능 하나 더, 바로 스팀 지원이에요. 모델 S와 모델 X에서 추가 RAM을 제거한 이후로 테슬라가 조용히 스팀 지원을 없앴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업데이트는 제공하고 있어요. 스팀 OS가 테슬라 차량에 나타나는 걸 보고 싶어요. 차량이 무감독 FSD로 운전하는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미래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가장 기대되는 기능이 뭔지 알려주세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 업데이트가 직원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으니까 보통 2-3주 후에 첫 번째 일반 차량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해요. 6월 중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 2025.20 업데이트 정말 기대되죠? 특히 그록이 들어오면 테슬라 차량이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테슬라 최신 소식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기능이 뭔지 그리고 테슬라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기능들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